아버님, 어머님, 혹시 요즘 연금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시나요? 매달 받는 연금이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내년 2026년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연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제대로 모르고 계시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연금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모르셔서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연금 개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10가지 연금 제도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 소득의 9%입니다. 그런데 내년 2026년부터는 이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한 번에 확 올리는 건 아니고요. 매년 0.5%씩 천천히 올라가서 2033년이 되면 13%가 됩니다. 어머, 그럼 우리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조금 더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월급이 300만 원이신 분이라면 현재는 27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씩 더 내시게 되는 거죠. 2033년이 되면 39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추납을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추납이라는 건 과거에 못 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인데요. 만약 추납을 하실 계획이라면 올해 안에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올라가니까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더 많은 돈을 내셔야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영수 씨, 저 작년에 사업이 어려워서 국민연금 못 낸 기간이 2년 정도 있어요. 그거 지금 추납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낼까요? 이순자 할머니, 지금 하시면 9%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내년에 하시면 9.5%로 계산됩니다. 2년 치면 차이가 꽤 크죠. 그럼 올해 안에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연말 전에 서둘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소득 대체율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일할 때 벌었던 돈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비율입니다. 지금은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2028년이 되면 40%까지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건 너무 적다 하고 판단해서 다시 43%로 올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평생 일하면서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럼 연금은 그 40%인 8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43%인 86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6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6만 원이면 한 달 쌀값이고 전기세고 아니면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작은 돈 같아도 1년이면 72만 원, 10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무시 못할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가입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오래 낼수록 많이 받습니다. 둘째, 내 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많이 벌었으면 많이 받습니다. 셋째, 소득 대체율이 높아야 합니다. 이게 이번에 43%로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는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이건 주로 아들 있으신 분들, 손자 있으신 분들이 관심 가지실 내용인데요. 2008년 이후에 군대 다녀온 분들은 지금까지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걸 2배로 늘려서 12개월, 즉 1년을 인정해줍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1년이면 연금을 5%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무시 못할 혜택입니다. 네 번째는 출산 크레딧입니다. 이건 자녀 낳으신 분들, 특히 어머님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는 빼고 둘째부터 인정해줬습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30개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인정해줍니다. 자녀 1명당 12개월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5자녀 이상이면 50개월이 한도였는데 이것도 폐지됩니다. 여섯째, 일곱째 낳으신 분들도 다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순희 할머니, 저 자식 5 낳아서 키웠는데 연금은 얼마 못 받아요. 국민연금 적게 냈거든요. 이영희 할머니, 내년부터는 출산 크레딧이 확대돼요. 5자녀면 60개월, 그러니까 5년치 가입 기간이 추가되는 거예요. 어머, 그럼 연금이 늘어나요? 그럼요. 5년이면 연금이 25%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아이고,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자녀 많이 낳아서 키우신 어머님들께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둘 중 누구 명의로 출산 크레딧을 받을 건지 결정하셔야 해요. 먼저 연금 받는 사람이 연금 신청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분 또는 먼저 받는 분 명의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 계속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5번째, 이건 일하시는 어르신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소득활동 감액제도입니다. 지금은 연금 받으면서 일을 해서 소득이 한 달에 309만 원 넘으면 연금을 깎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연금을 조금 덜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연금 보험료 냈는데 나이 들어서도 일한다고 연금을 깎으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기준을 509만 원으로 올립니다. 200만 원을 더 버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509만 원까지는 벌어도 연금을 안 깎습니다. 이건 일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6번째부터는 퇴직연금 이야기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때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지금까지는 10년까지는 30% 감면, 11년부터는 40% 감면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21년 차부터는 50% 감면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홍길동 할아버지가 55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4천만 원 내야 해요. 그런데 IRP 계좌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받으면요. 1년부터 10년까지는 세금을 7%만 냅니다. 11년부터 20년까지는 6%만 냅니다. 21년부터는 5%만 냅니다. 그러니까 오래 나눠받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겁니다. 특히 21년 이상 받으시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뭐냐면요. 55세가 되면 일단 연금 수령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처음 20년 동안은 최소 금액만 받으세요. 그러다가 21년 차부터 많이 받으시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습니다. 7번째,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 연금 계좌로 미국 주식이나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올해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배당금 받을 때 세금을 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또 세금을 떼는 겁니다. 이중과세죠.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적립액이라는 걸로 쌓아둡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내야 하면 쌓아둔 걸로 먼저 공제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은 나중에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죠. 8번째, 퇴직연금 의무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선택해서 퇴직연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100명 이상 회사, 2028년에는 5명 이상 회사, 2030년에는 5명 미만 회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퇴직연금을 해주니까 나중에 노후가 좀 더 안정되겠죠. 9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받는 거죠. 지금 단독 가구는 한 달에 34만 2,510원 받으십니다.
그런데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를 깎아서 각자 27만 4천 원씩만 줍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고 연금을 깎으면 이혼하라는 소리냐?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감액을 20%에서 15%로 줄이고 2030년부터는 10%로 줄입니다. 조금씩이지만 개선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주택연금입니다. 지금은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12억 원 넘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를 15억이나 20억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연금제도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5가지. 1. 보험료율 인상 9%에서 13%로. 2. 소득 대체율 인상 40%에서 43%로. 3. 군복무 크레딧 확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4.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부터 인정. 5. 소득활동 감액 기준 완화 309만 원에서 509만 원으로. 퇴직연금 관련 3가지. 6. 21년 차 이후 세금 50% 감면. 7. 해외 투자 이중과세 해소. 8. 퇴직연금 의무화. 기타 2가지. 9.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10. 주택연금 한도 상향 검토. 노후에는 월급이 없습니다. 연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변화를 잘 아시고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추납하실 분은 올해 안에 하시고요. 출산 크레딧 있으신 분들은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지 미리 상의하시고요. 퇴직금 있으신 분들은 연금으로 받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친구분들,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